까마귀는 대조영의 말을 듣고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전투의 피로뿐만 아니라 오래된 상처의 흔적이 가득했다. 눈빛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연정투, 예전부터 오로지 제 살 길만을 찾던 자였지. 그런 자에게 기대를 걸었던 내가 어리석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과 함께 오랜 세월 쌓인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멀리 흐르는 압록강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강물은 묵묵히 흐르고 있었지만 까마귀의 마음은 고요할 수 없었다. 그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당군의 군량이 말라가고 있을 것이다. 그놈들이 패배를 직감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때 김유신이 발목을 잡히면 구원군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거야. 까마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림 없는 결의로 차 있었다. 우리가 노릴 때는 바로 그 순간이다. 구원군이 움직일 때 우리는 그들을 차단하고 기습할 것이다. 당군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보급이 끊기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대조영은 까마귀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까마귀의 계획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느꼈고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음을 알았다. 네, 아버님. 그 순간이 오면 반드시 승리를 거머쥐겠습니다. 까마귀는 대조영의 결의에 찬 목소리에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할 때다. 지옥문을 열어라. 까마귀가 돌아왔다. 그들이 자만하는 동안 턱 밑까지 핏물이 가득 찰 것이다. 대조영은 잠시 망설였다. 까마귀의 말을 곱씹으며 무겁게 물었다. 그럼 이렇게 빨리 기동하시는 것도? 까마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대조영을 바라보았다. 피곤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스며들었다. 그것은 오랜 전쟁의 풍파 속에서 단련된 장수만이 지을 수 있는 고통과 결단이 섞인 미소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당연하지. 기습은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우리가 덮칠 때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상대의 의도를 꿰뚫어 봐야 한다. 그게 바로 승리의 길이지. 그의 말은 대조영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까마귀의 전투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담긴 조언은 그 어떤 전투에서보다도 확실한 가르침을 주었다. 그 시각 김유신의 군대는 고구려군의 완강한 저지에 부딪혀 진군이 멈춘 상태였다. 강력한 방어선 앞에서 발이 묶인 채 병사들의 사기는 서서히 꺾여가고 있었다. 장기간의 전투와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피로가 겹친 군사들 사이에서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들이 지니고 있던 식량은 이미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눈앞에는 또 다른 전투의 기세가 느껴졌다. 이에 당군은 다급히 구원군을 조직하여 쌀을 운반해오기로 결정했다. 방요태가 이끄는 10만의 구원군은 서둘러 행군을 시작했으나 그들의 눈에는 피로와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방요태 또한 이 상황에서 불안을 감출 수 없었다. 길을 나서며 그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적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긴장감이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되어 빨리 나아가야 한다. 방요태는 중얼거렸다. 시간이 없다. 하지만 병사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무장한 손은 떨리고 있었다. 길을 따라 나아가며 그들은 사방을 주의 깊게 경계했지만 피로에 절어 시야는 흐릿해지고 있었다. 전장의 혼돈 속에서 그들은 언제 어디서 고구려군의 기습을 받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방요태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고구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방요태는 병사들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며 속을 다스렸다. 서둘러라. 멍청한 신라놈들이 고구려군에 막혀 군량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니 우리가 직접 내려가야 한다. 더는 시간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마저 다그치듯 날카로웠다. 마음속에 일렁이는 불안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그 긴박감은 병사들까지 전염시키고 있었다. 당군은 좁고 험준한 산길을 따라 행군을 계속했다. 경사는 갈수록 가팔라졌고 병사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졌다. 산을 오르며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겁게 내려앉은 피로를 견뎌야 했다. 양쪽으로는 빽빽한 나무들이 마치 벽처럼 길을 에워싸고 있었고 나무들 사이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숨어있는 듯한 긴장감이 병사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병사들의 눈동자는 산길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칠 때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손을 칼자루로 가져갔다.
산속의 정적은 그들의 불안한 심리를 더욱 자극했고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서 차오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방요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산길의 고요함과 어둠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떨쳐낼 수 없었다. 까마귀는 높은 언덕 위에서 산 아래로 줄지어 이동하는 당군의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매섭고 차가웠다. 멀리서 바라본 당군 신마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 속에는 어딘가 나약함이 느껴졌다. 평양성 근방의 야산에 매복한 까마귀군은 숨죽이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은 조용했고 긴장은 그 어떤 소리보다도 더 크게 주위를 감쌌다. 대조영은 그런 까마귀의 곁에 서서 어둠 속에서 꿈틀대는 당군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들의 행군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찾으려는 듯 날카로웠다. 경계가 생각보다 허술합니다. 대조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돌려 까마귀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놀라움과 함께 어딘가 불안이 담겨 있었다. 까마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오랜 전쟁을 겪어온 장수의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방심할 수밖에 없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서 공격할지, 아니 우리가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우리의 움직임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경계가 느슨할 수밖에. 대조영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방심하다니, 10만 대군을 이끌면서 산속을 일렬로 나아가다니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까마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대신 손을 들어 멀리 움직이는 당군을 가리켰다. 저들이 산을 오르는 동안 우리는 이곳에서 그들의 목을 조일 것이다. 경계가 허술하다는 건 기회다. 이 전투는 우리가 정한다. 까마귀의 확신에 찬 말에 대조영은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안에 휩싸이지 않았다. 고구려의 숨결과도 같은 야산 속에서 그들은 고요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까마귀는 대조영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 속에서는 오랜 전쟁에서 얻은 통찰이 느껴졌다. 연남생이 무모하게 들이받아 전멸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전쟁의 승리는 용맹함만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보급, 속도, 그것이 핵심이다. 적의 군량을 노려야 한다. 그들이 의지할 자원을 모두 태워버리면 아무리 많은 병사들이 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 보아라, 배고프니 밥을 찾아 떠나지 않더냐. 까마귀의 목소리에는 차갑고 단호한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듯했다. 그 길은 피와 불, 그리고 철저한 전략으로 점철된 것이었다. 대조영은 까마귀의 그 말에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같은 결의가 솟아올랐다. 네, 아버님. 그의 목소리에는 충성심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대조영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했다. 그는 까마귀의 뒤를 따르며 고구려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적의 군량을 태우고 당군을 굶주림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것. 그들은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 당군이 산길의 3분의 2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러운 공격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 어둠 속에서 쏘아진 화살들이 무자비하게 날아들어 빽빽한 병사들의 대열을 그대로 꿰뚫었다. 화살은 비처럼 쏟아졌고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했다. 깜짝 놀란 당군의 병사들은 정신없이 몸을 피하려 했지만 좁은 산길에 갇힌 그들은 꼼짝없이 화살의 표적이 되었다. 기습이다. 화살이다. 피해라. 병사들의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으나 공포에 질린 그들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다. 병사들은 빽빽한 행렬 속에서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요태는 뒤쪽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했다. 그는 재빨리 병사들을 정렬시키려 했지만 혼란은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병사들을 모아라. 적의 기습이다. 그는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혼란과 비명 속에서 묻혀버렸다. 까마귀군의 화살은 끊임없이 쏟아졌고 당군은 더 이상 진군할 수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화살의 비를 맞으며 절망적으로 몸을 숨기려는 시도뿐이었다. 산의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이 기습은 당군에게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타격을 안겼다. 화살비가 잠시 멎자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군마의 소리가 산속의 고요를 깨뜨렸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다가 점차 가까워지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까마귀군의 기병들이 양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빠르고 매섭게 달려들었으며 당군의 병사들은 그들의 등장에 만견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기병대의 선두에는 까마귀와 대조영이 서 있었다. 까마귀의 눈빛은 사나운 전사의 결연함으로 빛났고 그의 등 뒤에는 젊은 전사 대조영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를 따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전쟁의 화신처럼 당당하게 전장의 중심으로 말을 몰며 돌진했다. 그들의 형상은 혼란 속에서도 눈에 띄었고 그들의 기계는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까마귀는 말 위에서 거대한 함성을 내지르며 전장의 모든 소리를 잠식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산을 울렸고 적의 사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으하하하, 이놈들. 감히 고구려 땅에 더러운 발을 들여놓고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모가지를 내어놓아라. 그의 목소리는 전투에 대한 굳은 결심과 조롱이 섞인 한마디로 적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대조영은 까마귀의 뒤를 따르며 그 또한 그 칼을 높이 들어 올렸다. 고구려의 깃발 아래 그들은 산속 어둠에서 솟아오른 저승사자와도 같았다. 당군은 기습적인 화살비와 갑작스러운 기병의 공격에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고 이제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방어선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까마귀군의 기세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조용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차갑고 고요한 눈송이들이 서서히 피로 물든 전장을 덮으며 점차 전장은 하얗게 변해갔다. 하지만 그 하얀 눈 위에는 붉은 피가 고여 번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눈과 뜨거운 피가 뒤섞인 그곳은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처절한 무대가 되었다. 까마귀는 그 전장의 중심에서 환두대도와 도끼를 휘두르며 적의 목을 베었다. 그의 움직임은 날렵하면서도 치명적이었고 그가 휘두르는 검과 도끼는 마치 사신의 낫처럼 당군을 무자비하게 가로질렀다. 환두대도는 눈부시게 번쩍였고 도끼는 적의 갑옷을 가볍게 찢어내며 피를 뿜어냈다. 그는 한 손에 들린 도끼로 적의 방패를 깨뜨리고 다른 손에 환두대도로 목숨을 끊어버렸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거침없었다. 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장으로 변했다. 당군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완전히 혼란에 빠져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하나둘씩 무너졌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좁은 산길과 까마귀군의 기병대에 의해 사방이 막힌 상태였다. 눈 위에 쏟아진 피는 얼어붙지 않았고 까마귀군의 발자국마다 적들의 시체가 나뒹굴었다. 대조영 역시 까마귀와 함께 그 전장의 한복판에서 칼을 휘둘렀다. 그의 검은 확신과 힘으로 가득했고 그의 앞을 가로막는 적들은 순식간에 쓰러졌다. 까마귀군은 무자비하고 신속하게 적을 쓸어버리며 전장을 장악해 나갔다. 고구려의 깃발 아래 그들은 그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존재였다. 눈발은 더욱 거세졌고 전장은 흰 눈과 붉은 피로 물들어갔다. 방요태는 전장의 혼란 속에서 까마귀의 모습을 발견하자 눈에 분노가 서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에 채찍을 가하며 거칠게 외쳤다. 이놈, 내 놈이 바로 그 까마귀로구나. 오늘 내가 친히 내 목을 베리라. 그의 목소리는 전장의 혼란 속에서도 뚜렷이 울려 퍼졌다. 그는 적들을 해치며 까마귀에게 거침없이 돌진했다. 두 전사가 드디어 마주했다. 방요태는 용맹한 전사였고 그의 공격은 빠르고 강렬했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며 적을 베어내려는 그의 의지는 결연했다. 그러나 까마귀는 전장의 사신처럼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피하며 상대의 빈틈을 노렸다. 그들의 칼날이 부딪힐 때마다 금속이 부서질 듯한 불꽃이 튀었고 그 소리는 전장을 가득 채운 함성 속에서도 뚜렷이 들렸다. 방요태는 맹렬하게 칼을 휘두르며 적을 제압하려 했으나 까마귀는 놀라울 정도로 민첩했다. 그의 동작은 마치 바람을 타듯 자연스러웠고 방요태의 모든 공격을 간발의 차이로 피하며 방역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방요태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조급함이 서렸다. 너의 끝이 다가왔다. 방요태가 칼을 다시금 휘두르며 외쳤다. 그러나 까마귀는 그 칼날을 단번에 막아내고 재빠르게 한 손에 든 도끼로 방요태의 무릎을 노렸다. 방요태가 순간 균형을 잃자 까마귀는 단호한 눈빛으로 치명적인 한 방을 준비했다.
전장의 함성 속에서 두 사람의 싸움은 운명의 한순간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까마귀는 방요태의 칼을 가볍게 피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제법이구나. 감히 내게 검을 들이밀다니. 내 이름이 뭐냐? 그의 목소리에는 흥미로움과 동시에 조롱이 섞여 있었다. 방요태는 얼굴이 붉어지며 이를 악물었다. 방요태다. 그가 단호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으나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와 두려움도 함께 있었다. 까마귀는 짧게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말을 몰아 방요태에게 돌진했다. 그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차가웠고 손에 쥔 도끼는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재빠르게 도끼를 들어 방요태의 머리를 겨누었다. 순식간에 도끼가 방요태의 머리를 정확히 내려치며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방요태의 몸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까마귀는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시체를 말에서 끌어내렸다. 그는 방요태의 목을 잡고 힘없이 늘어진 그의 몸을 자신의 발밑에 던졌다. 피투성이가 된 전장 위에서 그는 방요태의 목을 들고 천천히 전장을 둘러보았다. 기억해주마. 까마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그 목을 들어올려 고구려의 승리를 알렸다. 전장은 그의 차가운 결단과 무자비한 힘으로 이미 지배당하고 있었다. 적장은 죽었다. 남은 놈들도 모조리 죽여버려라. 까마귀의 목소리는 냉혹하고 강력하게 전장을 울렸다. 그가 명령을 내리자마자 까마귀군은 한층 더 맹렬한 기세로 적진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로지 승리와 파괴만이 서려 있었다. 까마귀 지옥을 열어라. 병사들의 함성은 산을 울렸고 그들의 외침은 마치 전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후의 선고 같았다. 야산은 곧 시체와 피로 가득 차 올랐고 그 속에서 까마귀군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며 적을 무참히 베어냈다. 전장은 순식간에 피해 바다로 변했고 그 안에서 승리의 함성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당군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그들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다. 양쪽에서 밀려오는 까마귀군의 맹렬한 공격에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났다. 좁은 산길은 피와 시체로 가득 찼고 병사들의 발밑에는 차가운 죽음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디로도 갈 수 없었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쏘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